이번 시간은 사회보험의 탄생과 확산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보험의 역사는 15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1880년대 제정 독일에서 처음으로 1년의 사회보험이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사회주의와 사회민주당 문제가 최대 현안이었습니다. 1871년 통일된 독일은 19세기 말 눈부신 공업 발전으로 공업 노동 인구가 급증하고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이 고조되었습니다. 당시 수상이었던 비스마르크는 노동계급의 세력 증대와 국제사회주의 운동을 크게 경계했습니다. 사회주의 집회와 출판물을 통제하고 사회민주당을 불법화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3인당의 정당 활동은 금지하면서도 3인주의자가 의회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여하튼 그러한 과정에서 비스마르크는 오늘날 사회보험이라고 부르는 제도를 도입하는 사회입법을 추진합니다. 그 결과 1883년 질병보험법, 1884년 산업재해보험법, 1889년 노령장애보험법 등이 육체노동자에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질병보험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기여로, 재해보험은 사용자의 기여로, 노령보험은 사용자, 노동자, 그리고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독일의 사회보험은 이웃 나라들의 개혁을 자극했습니다. 독일에서의 사회보험 탄생 과정을 살펴보면 노동계급의 형성, 참정권 확대, 그리고 사회 입법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노동계급의 형성이나 참정권의 확대가 반드시 사회보험 또는 복지국가의 등장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공업화와 공장 노동계급의 형성은 독일보다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 더 빨랐습니다. 최초의 노동당은 미국에서 생겼고 남성 보통 선거권은 프랑스가 앞섰습니다. 하지만 영국, 미국, 프랑스 모두 사회 입법 측면에서 독일 제국을 앞서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비스마르크의 역할은 중요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노동자 정당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회정책 확대를 지지한 게 아닙니다. 급진적 사회주의자는 사회 입법을 독배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독일 3인당은 1880년대에 사회보험 법안들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1914년경에는 분명 독일의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정책 수립에 적극적이 되고 노동자들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수만 명이 사회보험 기금 운용 및 행정, 노동위원회, 직업소개소 등에 참여했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이 온건화된 것입니다. 그림은 노령연금 시행 국가수를 누적으로 보여줍니다. 1889년 독일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177개 국가가 공적 노령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인이 사회보험 도입 시점을 결정했던 걸까요? 이를 설명하는 몇 가지 대안적, 단편적인 이론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치적 정당성 이론을 살펴봅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정당성이 결여되어 정치적 불만을 완화하고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회보험을 도입한다는 가설입니다. 특히 사회보험 재정이 부분적으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도록 하면 노동자의 이익을 국가의 생존과 일치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가설은 사회보험이 사치제이므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험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사회보험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입니다. 와그너의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회보험 도입에 대한 이 가설은 소득 증가에 따라 정부가 비대해진다는 와그너의 주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례로 영국과 호주가 1908년에 일찍이 노령연금을 도입했을 당시 이들 국가보다 부유한 국가는 미국뿐이었습니다. 다른 가설은 사회보험 도입을 재정국가의 탄생과 연관짓습니다. 사회보험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수입 확보 능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세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국가가 보험료까지 강제로 거둘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전쟁을 거치면서 세금을 걷고 부채를 일으켜서 재정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를테면 일부 학자들은 영국 사회지출 증가의 배경에 보어 전쟁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2차 대전은 여러 국가들의 사회보험 도입 내지는 확대에 중요했습니다. 마지막 가설은 전시효과입니다. 사회보험이 언어와 정치적 관계 등을 매개로 주변국으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언어적, 정치적 연결고리가 있으면 비슷한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독일 점령국은 독일식 사회보험을, 영연방국가는 영국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남미에서는 1980년 칠레가 공적연금 제도로서 적립식 개인 계좌 제도를 도입하면서 주변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시효과는 사회보험의 도입 시점보다 설계 방식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한국도 사회보험 설계 과정에서 많은 경우 일본의 제도를 모방했습니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노령보험을 처음으로 도입한 독일은 정치적 정당성 이론에 가장 잘 알려진 사례입니다. 비스마르크는 1871년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사회주의자들의 요구들 중 현 국가 사회 질서의 틀 안에서 정당화되고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수용하는 것뿐이다. 건강보험 도입 이전에 마르크스는 반사회주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878년 비렐름 1세에 대한 암살 시도가 2차례 발생하자 이 법을 만들어서 3인당을 해산하고 출판을 금지하고 수천 명을 억류하거나 추방했습니다. 반사회주의 입법이 정치적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채찍이라면 그에 뒤따른 사회 입법은 당근이었습니다. 비렐름 1세와 비스마르크 모두 선출된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1870년 독일 통일 당시 오스트리아는 제외되었는데 일부 사람들은 오스트리아를 대독일의 일부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비스마르크의 사회 입법이 독일 3인당의 발흥을 저지하지는 못했지만 다수당이 된 독일 3인당이
1914년 전쟁을 지지한 것은 독일 노동자들을 제2제국에 통합시킨 비스마르크 정책의 승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영국은 산재보험, 노령보험, 건강보험 등의 도입이 독일보다 늦었지만 1911년 실업보험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실업보험은 두 가지 구분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자가 비자발적 실업에 처했을 때 일정 기간 소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용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인데 정부가 실업자를 일자리에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국가 직업 소개 시스템은 베버리지가 주장하고 처칠이 밀어붙였습니다. 처칠은 실업보험을 설계하는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고용주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 실업보험을 강제보험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처칠은 정부 보조를 받아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강스타일 제도를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가 배제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칠은 임의가입 제도를 거부했습니다. 임의가입은 나쁜 위험, 즉 실업 위험이 높은 노동자만 보험에 끌어들여서 보험 재정 안정에 치명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선택의 개념과 의무가입 제도가 역선택을 회피하는 기제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모두 산재보험부터 시작했습니다. 건강보험, 노령보험, 실업보험은 별도의 강의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공업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산재보험을 간략히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 기업이나 노동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이용해서 업무상 재해, 즉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애, 그리고 사망 등의 사고 발생 시 피해 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19세기까지 서구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민법 또는 보통법이었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고용주에게 사고 수습을 위한 비용과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과실 책임주의란 고용주가 의무에 대한 고의적인 위반이 없으면 과실이 없고 과실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는 뜻입니다. 고용주의 과실은 노동자가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한 소송 비용,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판결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면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컸습니다. 따라서 고용주 과실 입증이 가능해 보이더라도 민사상 합의에 이르는 편이 노동자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실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해운, 광산 등과 같이 재해 위험이 높은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상호재해 보험조합에 가입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르면 무과실 책임주의가 성립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노동자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생산 과정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위험임을 인정해서 노동자의 중대한 실수가 없는 경우라면 업무상 발생하는 재해의 책임이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있고 따라서 고용주가 전적으로 보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문제는
커다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보상비를 지불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는 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은 모든 기업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무가입 산재보험 시장을 조직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는데 1884년 산재보험을 최초로 의무화한 독일의 경우에는 정부가 보험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아 산재보험은 1887년 오스트리아, 1897년 영국, 1898년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1903년 노르웨이, 벨기에, 1908년 미국 일부 주에서까지 채택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보험의 탄생과 확산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사회보험 도입 이전 재무적 위험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